만약 당신에게 단 하루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날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72. 아니, 정확히는 72하고도 6달이 지났네요.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가 엊그제 같고 작년이 지난주 같고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제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생생한 꿈이 있을까요? 손끝에 아직도 그때의 감촉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3년 전 저는 38년간 몸담았던 교단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자들이 준비해준 작은 파티가 있었습니다. 꽃다발과 선물, 그리고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다들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날 내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퇴임 후의 삶은 생각보다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그 짧은 통화가 끝나면 다시 긴 침묵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산책을 나가도 혼자입니다. 38년 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면 선생님 하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김영숙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특히 요즘 자꾸만 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973년 3월 25살에 저는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작은 시골 초등학교.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엔 트럭 짐칸에 얹혀서야 도착할 수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낡았고 교실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고 겨울엔 난로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인연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그 학교를, 그 아이들을 떠났을까? 왜 조금 더 머물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1월 중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바람에 실려 천천히. 문득 그 시절 학교 운동장에 은행나무가 떠올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었던 그 나무. 아이들이 낙엽을 주워 모으며 깔깔거리던 모습.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리고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곳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유일한 일과입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그렇게 1시간쯤 앉아있다 돌아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모이 봉지를 꺼내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비둘기들이 유난히 많이 모이네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옆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아니, 어쩌면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흰머리,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고 반짝였습니다. 아, 네. 요즘 추워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비둘기들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익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서울에 있습니다. 자주 오나요? 아니요. 바쁘니까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에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외롭다는 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말. 심지어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외롭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외로운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꾸짖는 것도 아니고 동정하는 것도 아닌 그냥 이해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진주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저는 영숙입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 혹시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후회요? 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왜 낯선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진주 할머니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뭔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첫 발령지요. 산골 학교. 거기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말을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승진 기회가 왔거든요. 도시학교로. 그때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기회, 제 미래를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필요했을 텐데 2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진주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들을 전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길거리 벤치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영숙 씨, 만약 정말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단 하루.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농담인가? 위로의 말씀인가? 하지만 진주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신비로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시간을 되돌린다는 게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설명할 수 없어도 일어나요. 중요한 건 영숙 씨가 정말로 원하는가예요. 저는 진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 왜 이런 말을 하실까?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진주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 편한 옷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요? 네. 과거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진주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꿈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손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지만 진주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 그 따뜻한 목소리. 새벽 3시, 4시. 시계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편한 스웨터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이 모습으로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25살 젊은 선생님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늙었는데.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젯밤에 고른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진주 할머니가 계실까? 어제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왔네요, 영숙 씨. 네. 정말 가능한 건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기보단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대돼요. 좋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진주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여기서요? 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세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침 산책 나온 사람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눈을 감고 손을 잡는다는 게 쑥스러웠지만 진주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주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어제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1973년 그 학교를요. 최대한 자세히요.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 삐걱거리는 복도, 먼지 날리는 운동장,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생님을 부르는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 그 맑은 목소리들. 더 자세히요. 소리가 들리나요? 냄새가 나나요? 바람이 느껴지나요? 진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웃는 소리, 선생님을 부르는 소리. 냄새도 났습니다. 교실의 분필 가루 냄새, 급식실의 밥 냄새, 운동장의 흙먼지 냄새. 바람도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마치 정말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제 눈을 뜨세요. 진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도시의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고르지 못한 작은 운동장이었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목조 건물, 나무로 만든 교실, 깨진 창문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녹슨 철봉이 햇빛에 반짝이고, 운동장 한쪽에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 가을 단풍으로 물든 산.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신등초등학교, 제 첫 발령지였습니다. 50년 전 제가 처음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그곳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진주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영숙 씨. 그냥 시간의 문을 잠깐 열어준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분명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교실에서 나는 분필 냄새. 놀랄 시간은 나중에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 보세요. 진주 할머니는 교실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운동장의 흙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여기 있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운동장을 가로질러 건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신발장.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 실내화도 기억났습니다. 파란색 고무 실내화.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삐걱삐걱. 나무 바닥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그리웠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교실들이 보였습니다. 1학년 교실, 2학년 교실. 교실 안에서는 수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3학년 2반. 문패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담임 김영수. 손을 떨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손잡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실 가득 2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 반짝이는 눈, 웃는 얼굴들.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복을 입은 아이들. 어떤 아이는 옷이 해졌고 어떤 아이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 오세요? 저희 선생님 기다렸어요. 선생님, 오늘 체육해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들, 그 웃음들. 5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소중한 아이들을. 맨 앞줄에 앉은 작은 여자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하얘요. 그 목소리, 그 얼굴. 작고 말랐지만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이. 순이, 김순이. 제 첫 번째 제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아이. 책을 사랑했던 아이. 늘 밝게 웃었던 아이.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아이.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그냥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민수. 장난꾸러기 민수. 항상 웃고 떠들던 아이.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이. 민수 옆에 앉은 철수. 공부는 못했지만 그림을 잘 그렸던 아이. 선생님 얼굴을 그려서 선물했던 아이. 창가에 앉은 영희. 조용하고 수줍었던 아이. 하지만 노래를 정말 잘 불렀던 아이. 교실 맨 뒤에 앉은 동수. 키가 크고 씩씩했던 아이. 친구들을 잘 도와주던 아이. 모두 기억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성격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 앉아볼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단 앞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책상도 기억났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책상 위에는 출석부가 있었습니다. 펜, 분필, 교과서.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김순희, 박민수, 최철수, 이영애, 강동수. 제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50년 전 제 글씨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 연필 소리, 옷 스치는 소리 모두 들렸습니다. 선생님, 수업 안 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 수업하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칠판을 봤습니다. 칠판에는 어제 수업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글씨로.
분필을 들었습니다. 하얀 분필. 그 감촉이 손에 익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해야 하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국어 교과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단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 그 단원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단원. 아이들이 자기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 오늘은 우리 마을이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책 넘기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누가 먼저 읽어볼까? 순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 그래, 순이야. 읽어봐. 순이는 일어서서 또박또박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 되면 시냇물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내립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의 목소리. 맑고 또렷한 목소리. 감정을 담아 있는 목소리. 순이는 정말 읽기를 잘했습니다.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목소리에 담아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동화책을 사서 순이에게 빌려줬었습니다. 순이야, 이 책 집에 가져가서 읽어도 돼. 하지만 꼭 돌려줘야 해. 순이는 그 책들을 정말 아껴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책이 해질까봐 조심조심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깨끗하게 돌려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책도 빌려주세요. 순이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 읽었어요? 응, 정말 잘 읽었어. 순이는 정말 잘 읽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무슨 책 읽니?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이 빌려주신 소공녀 읽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세라가 다락방에서 혼자 있을 때요. 추운 겨울에 배고프고 외로운데 그래도 상상을 해요. 자기가 공주라고 이건 시련이라고. 저도 가끔 혼자 있는데 세라처럼 상상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이는 외로웠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도 없이 동생들을 돌보며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동생들 밥을 해주고 재우고 혼자 어두운 방에서 책을 읽었을 겁니다. 호롱불 아래서. 하지만 책이 순이에게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세라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순이야. 저는 순이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응. 선생님처럼? 네. 책 많이 읽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선생님이요. 저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저는 순이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말랐지만 따뜻한 머리. 물론이지. 순이는 할 수 있어. 순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하니까. 그리고 책을 사랑하잖아.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순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로 선생님이 되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순간 이 아이는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아이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제가 말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운동장 가도 돼요? 그래, 가서 놀아라. 하지만 다치지 말고. 아이들이 웃으며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쿵쿵쿵 복도를 뛰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운동장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저는 교실 창가로 걸어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 술래다. 잡았다.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 고무줄놀이를 하는 여자아이들.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고 한 아이가 뛰어넘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뛰는 모습. 철봉에 매달린 남자아이들. 나 10개 할 수 있어. 나는 20개. 자랑하며 매달리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주 할머니였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 교실 뒤쪽에 서 계셨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어떠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진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영숙 씨가 받을 자격이 있는 시간이에요. 영숙 씨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났잖아요. 2년밖에. 2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2년은 평생 기억될 시간이에요. 영숙 씨가 준 사랑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평생 남을 거예요. 진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해가 지면 돌아가야 해요. 하루만요? 네. 하루만. 그게 규칙이에요. 하루. 24시간.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이 하루가 지난 50년보다 더 소중할 것 같았습니다. 이 하루를 잘 써야겠어요. 그래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세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요.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교실까지 들려왔습니다. 하루. 이 하루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쉬는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웃으며 떠들며. 얼굴이 빨개진 아이들, 숨을 헐떡이는 아이들. 그 모습이 얼마나 생기 넘치는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자, 이제 자리에 앉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수예요. 에이, 산수. 민수가 투덜거렸습니다. 산수를 싫어하던 민수. 하지만 손을 쓰는 건 좋아해서 만들기는 잘했던 아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분필로 또박또박. 그 감촉이 좋았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그것마저 그리웠습니다. 23 더하기 45는? 순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68이요. 맞았어? 잘했어, 순이야. 다음 문제를 냈습니다. 87 빼기 32는? 이번엔 동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55요.
그래, 맞았어.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열심히 푸는 아이들, 어려워하는 아이들, 친구에게 물어보는 아이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법으로 배워가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산수를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물어봤습니다. 저는 철수의 자리로 갔습니다. 어디가 어려워? 이 문제요. 56 빼기 28이요. 그래. 같이 풀어보자. 저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1의 자리를 봐. 6에서 8을 뺄 수 있어? 아니요. 6이 8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10의 자리에서 빌려와요. 맞아. 50에서 10을 빌려오면 40이 남아요. 그래. 그럼 16에서 8을 빼면 8이요. 맞았어. 그럼 40에서 20을 빼면 20이요. 그럼 답은 28이요. 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풀었어요. 그래, 잘했어. 철수는 할 수 있어.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 눈이 반짝이는 순간, 그것이 교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점심 먹으러 가자. 아이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키가 크고 어떤 아이는 작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옷이 깨끗하고 어떤 아이는 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했습니다. 급식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긴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급식 아주머니가 밥을 퍼주셨습니다. 보리밥, 된장국, 김치, 그리고 작은 반찬 하나. 요즘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선생님, 같이 드세요. 아이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밥을 받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아이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반찬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 많이 먹어.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정말? 몇 마리? 5마리요. 정말 귀여워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때의 맛 그대로였습니다. 거칠지만 고소한 보리밥, 구수한 된장국, 아삭한 김치. 그 맛을 음미하며 또 하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 중 몇몇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왔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침밥을 차릴 수 없었던 거죠. 배를 움켜쥐고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 빵 몇 개와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선생님이 빵을 좀 샀는데 혼자 먹기 많네. 같이 먹을래?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아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게 선생님 주머니에서 나온 거란 걸. 그게 선생님의 아침밥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니까. 선생님, 왜 안 드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 먹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는 밥. 이렇게 맛있는 밥이 또 있을까요?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뛰어노는 아이들. 끝없는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 저는 교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교무실. 책상 몇 개가 전부인 공간. 제 책상도 있었습니다. 구석자리,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펜, 출석부, 학급 일지, 그리고 아이들이 쓴 편지들.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들. 선생님 사랑해요, 순이. 선생님 최고예요, 민수.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철수. 짧은 편지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편지들을 저는 평생 간직했어야 했는데 왜 버렸을까?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50년 후 이 아이들은 70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이는 정말 선생님이 되었을까? 민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영희는, 철수는, 동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오후 수업은 미술이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와!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미술 시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릴 주제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네. 우리 가족, 우리 집을 그려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봐.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나눠줬습니다. 도화지를 받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레파스를 꺼내고 도화지에 선을 긋고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그림을 봤습니다. 순이의 그림. 작은 집 한 채. 초가집이었습니다. 그 앞에 4명의 사람. 아버지, 그리고 세 아이. 순이와 2 동생.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가 떠 있었습니다. 노란 해. 순이야, 예쁘게 그렸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의 그림. 큰 집.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그리고 민수. 7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수야, 가족이 많구나. 네. 우리 집은 사람이 많아요. 시끌벅적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의 그림. 논밭. 넓은 논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두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논 옆에서 물을 나르는 영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땀을 흘리며 영희야, 부모님 일 도와주니? 네. 학교 끝나면 항상 도와드려요.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그림. 작은 집. 그 안에 세 사람. 아버지, 어머니, 철수. 집 앞에는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색을 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철수야, 개를 키우니? 네. 이름이 흰둥이에요. 정말 귀여워요.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각자의 가족, 각자의 삶. 어떤 집은 크고 어떤 집은 작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많고 어떤 가족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크레파스 긋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집을, 자기 삶을. 저는 교단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교실, 이 아이들, 이 순간 모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 그렸으면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볼까? 아이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림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있게, 어떤 아이는 수줍게. 하지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특별한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두 잘했어요. 그림을 교실 뒤에 붙여놓을게요. 아이들의 그림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그리고 교실 뒤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25장의 그림. 25개의 이야기. 25개의 세상.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그림들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하나둘 집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와 함께, 어떤 아이는 혼자. 산길을 걸어, 논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교실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들, 사라지는 모습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하루가 끝나면 저는 다시 현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 하루를 살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교실. 아이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책상들. 칠판에 적힌 글씨들. 천천히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두 기억하려고. 그리고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최고예요.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이 마음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교실을 나와 운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가을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 철봉. 아이들이 매달려 놀았던 철봉. 민수가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제가 보건실로 데려가 약을 발라줬었죠. 민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기 구석. 영희가 혼자 앉아있던 자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영희.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왜 혼자 있니? 영희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혼자가 좋아요. 라고 했지만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희에게 노래를 시켜봤습니다. 음악 시간에. 영희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불렀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그날 이후 아이들이 영희를 다르게 봤습니다. 영희야, 노래 잘한다. 우리 같이 놀자. 영희는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은행나무. 가을마다 노랗게 물들던 나무. 아이들이 낙엽을 주워 모았습니다. 낙엽 더미를 만들고 그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구석구석 하나하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손으로 철봉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거친 쇠. 은행나무에 기댔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 모두 진짜였습니다. 학교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학교 뒤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한 언덕. 그곳에 올라서면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70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초가집, 기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벼. 수확을 앞둔 가을논.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 빨강, 노랑, 주황. 자연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5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시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진주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네. 옛날에 자주 왔던 곳이에요. 힘들 때면 여기 와서 앉아 있곤 했죠. 진주 할머니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영숙 씨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이 마을을 사랑했어요. 단지 더 큰 세상을 향한 꿈도 있었던 거죠.
진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원할 권리가. 영숙 씨가 도시로 간 것, 그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서운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진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숙 씨가 느끼는 이 마음,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바꾸세요. 이 인연이 있었기에 영숙 씨는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준 사랑이 영숙 씨를 키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인연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 가난하지만 순수한 아이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그 모든 것이 제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주 할머니. 이 기회를 주셔서 천만에요. 영숙 씨, 이제 해가 곧 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편지를요? 네.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했으니까요.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서 쓰세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노란 편지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순이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천천히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순이야, 선생님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선생님은 이미 이 학교를 떠나 있을 거야. 미안해.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게 돼서. 순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똑똑하고 착하고 책을 사랑하는 너. 선생님은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세상은 때로 냉혹하고 가난은 내 발목을 잡으려 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책을 계속 읽어. 책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 꿈을 잊지 마.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지? 될 수 있어. 꼭 될 거야. 50년 후에도 선생님은 너를 기억할 거야. 그 맑은 목소리로 책을 읽던 너를, 활짝 웃던 너를. 행복하렴, 순이야. 선생님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에게. 민수야, 장난꾸러기 민수. 항상 웃고 떠들던 너. 선생님을 가끔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내가 좋았어. 너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친구가 다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너. 공부는 좀 어려워했지만 괜찮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 너는 손재주가 좋잖아. 만들기를 잘하잖아. 그걸 살려. 그리고 그 밝은 성격 절대 잃지 마.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야. 행복하렴, 민수야. 선생님이 하나씩 한 명씩 25명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희에게, 철수에게, 동수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펜을 쥔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까지. 그리고 모든 편지를 모았습니다. 25통의 편지. 이 편지들을 어디에 둘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교실로 가서 각 아이들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로.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간 후 학교는 고요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교실. 하지만 아이들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상으로 갔습니다. 순이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가지런히 편지를 넣었습니다. 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두 번째 책상. 민수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은 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연필, 지우개, 종이 조각들. 민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편지를 넣었습니다. 보이는 곳에 하나씩 한 명씩. 모든 아이들의 책상을 돌며 편지를 넣었습니다. 마지막 책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천천히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칠판, 책상, 의자, 창문. 모든 것을 손으로 책상을 만져봤습니다. 나무의 질감. 손때 묻은 책상. 칠판에 다가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3학년 2반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너희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행복하렴. 김영숙 선생님. 글씨가 떨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 아이들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만들어줘서. 교실을 나왔습니다. 운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구름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진주 할머니가 운동장에 서 계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후회 없으세요? 네. 이제는 후회 없어요.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천천히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건물, 운동장, 철봉, 은행나무, 산, 하늘,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려고, 평생 기억하려고. 감사했어요, 이곳. 저를 선생님으로 만들어줘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진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요. 진주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아니, 차가운 바람. 계절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점점 멀어지는 소리. 사라지는 소리. 안녕, 아이들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도시공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고층 건물, 자동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 70대 할머니의 손. 옷을 봤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왔던 스웨터와 바지.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어때요, 영숙 씨? 진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후회가 조금은 가벼워졌나요? 네. 아니, 후회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후회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있어요. 순이, 민수, 영희, 철수. 모두.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 아이들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거면 됐어요. 진주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영숙 씨, 이제 제대로 살아보세요. 남은 시간을. 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아직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만 머물지 마세요. 그 과거를 발판 삼아 현재를 살아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좋아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저는 진주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진주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끔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빌려주는 사람이고요. 왜 저를요? 영숙 씨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영숙 씨는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진주 할머니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영숙 씨.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대하세요. 아직 영숙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진주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느린 걸음. 하지만 그 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진주 할머니는 공원 나무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진주 할머니.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집. 조용한 집. 하지만 이제는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신등초등학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는 아직 있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깨끗한 운동장. 하지만 그 자리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신등초등학교 졸업생 모임. 클릭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의 근황, 사진, 추억들.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 1975년 졸업생 찾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작성일 2024년 10월 15일.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클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신등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이었던 김순희입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영숙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였던 저에게 책을 빌려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책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3년 전 퇴임했습니다. 퇴임하고 나서 자꾸만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행복하실까? 은퇴한 지금까지도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순이는 할 수 있어. 순이는 똑똑하고 착해. 그 말들이 제 평생의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거나 선생님 소식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이 올림.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 그 작은 아이가 정말로 선생님이 되었구나. 35년이나 아이들을 가르쳤구나.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3학년 2반이었어요. 박민수입니다. 김영숙 선생님 정말 좋으셨죠? 저도 찾고 싶어요. 이영희입니다. 선생님 정말 보고 싶네요. 순이야 연락하자. 최철수예요.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아이들, 제 아이들. 이제 70대가 된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순이야, 선생님이야. 김영숙이야. 선생님은 여기 있어. 그리고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선생님도 너희가 정말 보고 싶구나. 연락하자. 선생님 번호는 010-123-1234. 사랑한다 아이들아. 댓글을 달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그 목소리. 50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순이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응, 선생님이야. 순이야. 선생님. 순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은 잘 지냈어. 너는 정말 선생님이 되었구나.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내가 노력한 거야. 순이야,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순이는 또 울었습니다.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민수, 영희, 철수.
모두요. 그래. 만나자. 꼭 만나자. 다음 주 토요일 저희 동창회가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갈게.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 아이들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 아이들을.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져갈까? 무슨 말을 할까?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밉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살아온 세월들. 그 세월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동화책. 소공녀. 순이가 좋아했던 그 책. 새 책을 샀습니다. 아이들 수만큼. 이제 너희 손주들이 읽을 수 있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신등면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첫 발령을 받고 이 길을 왔던 때를.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산골 마을, 낯선 곳. 하지만 지금은 설렙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식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 우와, 정말 선생님이시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민수예요. 큰 덩치의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70대지만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물론 기억하지. 선생님. 작은 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순이 옆에 앉았던 영희예요. 영희야. 한 명씩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철수입니다, 선생님. 동수예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 막내였던 수진이에요. 모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기억해. 다 기억해. 너희 하나하나 다. 그리고 순이가 왔습니다. 70대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맑고 반짝이는 눈. 선생님. 순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순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의 이야기를. 선생님, 저 농사 짓고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손주도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간호사가 됐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됐다가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해요. 단순하지만 행복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나씩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평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리고 모두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선생님 다들 선생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지금도 기억해요. 너희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너희는 소중해. 그 말들이 힘들 때마다 힘이 됐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버텼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작은 말들이, 작은 행동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저희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인생의 빛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추억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철봉에서 떨어졌을 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업고 보건실로 뛰어가셨잖아요. 무릎에 피가 나고 아팠는데 선생님이 약 발라주시면서 괜찮아, 민수야. 금방 나을 거야 하셨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지? 그때 선생님도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어. 저도 기억나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싫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한 번만 해보자. 선생님만 들을게 하셨죠. 그래서 용기 내서 불렀는데 선생님이 박수 쳐주시고 영희야, 너 정말 잘한다 하셨던 거예요. 그때 내 목소리가 정말 예뻤어. 지금도 기억나. 저는요,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산수 문제를 못 풀어서 울었을 때요.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천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시면서요. 그 후로 산수가 조금씩 재미있어졌어요. 하나씩 한 명씩 모두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잊고 있던 순간들을 아이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그것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작은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선생님, 순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한 책.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소공녀. 제가 50년 전 순이에게 빌려줬던 그 책이었습니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네. 제 보물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이 나고 힘이 났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책 덕분에 저는 책을 사랑하게 됐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무나 낡아서 표지가 해졌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그 책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함께한 책이었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가방에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새 소공녀 책들이었습니다.
25권. 선생님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너희 손주들에게 읽어주렴. 그리고 이야기해줘. 너희가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지. 아이들. 아니,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제자들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선생님. 모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순이가 저를 학교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학교 한번 보고 가세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는 똑같아요.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50년 전에는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던 길. 이제는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은 사라지고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운동장도 넓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똑같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 자리. 은행나무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50년 더 자란, 더 크고 웅장해진 은행나무. 이 나무 아직 있구나. 저는 은행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만졌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낙엽을 주었지. 순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가을마다 이 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선생님이 낙엽 모으기 시합을 시켰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모으나? 그랬지. 우리는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50년 전처럼. 선생님, 왜 그때 떠나셨어요?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어. 도시학교로. 그때 선생님은 더 나은 미래를 원했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 이해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꿈이 있으셨잖아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너희에게 저희는 괜찮았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순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인연.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순이야. 선생님, 후회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요. 그 말에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후회. 그것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제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지난 며칠이 모두 꿈만 같았습니다. 진주 할머니를 만난 것,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이들을 다시 만난 것, 그리고 오늘 동창회. 모두 진짜였을까요? 손을 봤습니다. 손에는 순이가 준 낡은 소공녀 책이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모두 진짜였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아직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김영숙, 나이 72세, 경력 초등학교 교사 38년. 담당자가 신청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그때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앞에 앉아 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 집중하는 모습,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소공녀라는 책이야. 재미있어요? 응. 정말 재미있어. 할머니가 어렸을 때도 읽었고 할머니 제자들도 읽었던 책이야. 와,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전 순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한 달에 1번은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순이, 민수, 영희. 돌아가며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들도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 아들들은 좋아했습니다. 삶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영숙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진주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진주 할머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찾고 싶었는데 저는 항상 여기 있었어요. 다만 영숙 씨가 바빠서 못 봤을 뿐이죠.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영숙 씨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기로 한 거죠. 진주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는 이제 없으세요?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조금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가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왜죠? 후회도 제 삶의 일부니까요. 그 후회가 있었기에 제가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진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영숙 씨는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진주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가봐야 해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이요? 네. 영숙 씨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 후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작은 기회를 드려야죠. 또,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숙 씨가 필요하면 저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예요. 진주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뒷모습. 진주 할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주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주 할머니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입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책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별명이 좋습니다. 제자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순이는 손녀에게 소공녀를 읽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옛날에 읽어주신 책이야 하면서요. 아들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제가 바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좋다며 응원해줍니다. 삶은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인 밤이 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니까요. 그 외로움을 견디며 내일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생각합니다. 진주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누군가를 돕고 계실까? 누군가에게 과거로 가는 기회를 주고 계실까? 그리고 50년 전 그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그 아이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작은 씨앗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교사로서 38년을 살았지만 제일 빛났던 시간은 그 2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시골 학교에서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2년. 그 2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진짜 선생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후회가 있다면, 만약 당신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원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감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살 수도 있고 과거에서 배워 현재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혹시 공원 벤치에서 진주 할머니를 만난다면 그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김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도서관에 갑니다. 손에는 소공녀 책을 들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기대하며, 그리고 가슴속에는 50년 전 그 아이들을 품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주 할머니가 준 선물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용기,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후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삶에도 진주 할머니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경험이든 깨달음이든 당신을 과거에서 해방시켜주고 현재를 살게 해주는 무언가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김영숙 선생님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따뜻하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후회하더라도 그 후회에서 배우며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진주 할머니의 시간 여행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